이제까지 베트남 얘기를 하면서 2008년도 잡지를 모델로 이야기를 내가 했었는데 드디어 2009년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이런 책을 쓴 지 1년 하고 한 달 더 넘어가는 그 해였죠. 여기에서는 도시는 빈증이랑 하우장이라는 데를 소개를 하나 봐요, 이 책에서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베트남의 설날 구정입니다. 신정이라는 것 자체가 별로 없어요. 베트남은 설날을 떼시라 그럽니다. 떼. 주로 그런 이야기를 다뤘네요. 1월달이라 그런지. 어디 보자. 여기가 베트남의 최남단섬 푸꾸옥섬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네. 사진을 수십만 장을 찍어서 뭘 찍었는지도 몰라요. 까먹고 막 그래요. 1월 달에 한국에서 베트남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전달식이 있었네요. 이건 베트남의 주요 뉴스들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보면은 호지민에서 건토를 건너가는 건토까지 가는 다리가 있었는데 공사 중 그게 붕괴가 돼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썼네요. 건토 다리 붕괴 1년 후. 뉴스를 어느 나라를 가든지 뉴스를 보면은 그 나라를 대충은 알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사자 탈춤입니다. 구정이 다가오면 대도시든 소도시에서 이런 탈춤 같은 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잘 되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원이죠. 이게 역사에 대해서 내가 전부 다 써놨는데 탈춤의 역사 사진은 내가 아마 두세 군데를 다니면서 찍은 사진을 섞어놨을 겁니다. 매화관의 사자 탈춤이라고 써놨는데 이 파가 두 파가 있어요. 매화관 파가 있고 또 무식이 냔흥 아도홍이라는 파가 있고 발음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슬슬 축제 분위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1년을 벌어서 모은 돈을 구정에 다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저축이라는 것도 많이 하고 하는데 베트남이 20년 전까지만 해도 은행을 믿질 않아서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지침을 바꿔서 은행을 믿고 이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에서 1,000만 원 가지고 가서 저금해 놓으면 이율이 막 5% 6%씩 됐었으니까 여기다 저금만 해놔도 돈 벌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빼갈 때 달러로 주질 않습니다. 베트남 동으로 주기 때문에 여기다 저축을 해서 이자로 돈을 좀 넉넉하게 쓰겠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베트남에서 산다면 모를까? 자, 사자탈인데 좀 엉성하죠? 초등학교 숙제입니다. 내가 가정집, 현지인 가정집에 들어가서 이걸 보고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애기 숙제였다고. 잘 만들었어요. 여기 밑에는 턱 있는 데는 고무줄을 달아서 덜커덕덜커덕 움직일 수 있게 해놨어요.
여기는 이제 점점 베트남도 장인이 없어져 가요. 뒤를 이으려고 그러는 젊은 친구들이 없어서 이런 탈을 만드는 장인이 자기 제자가 점점 없어져서 아쉬워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 요게 보면 좀 깜짝 놀랄 일인데, 아저씨가 쓰러진 지가 10년 됐고, 베트남을 다녀오고 그런 지가 쓰러지기 전에 20년 정도 다니다가 왔으니까, 쓰러지고 나서도 1년에 2번씩은 갔어요. 이거는 15년 전쯤 시골의 모습입니다. 도시나 어지간한 데는 이런 데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베트남이 아주 낙후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15년에서 20년 전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 샤워실입니다. 샤워장. 커튼만 치고 빗물 받아놓은 걸로 샤워합니다. 시골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지 못하는 집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페인트통 같은 거에다가 빗물을, 낙수물을 받아서 샤워를 합니다. 당시는 그랬습니다. 이게 샤워장 내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우리는. 그런데 아저씨도 이런 데 들어가서 샤워를 했습니다. 현지인들이랑 어울려야 했거든요. 어울려야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웃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진실이 많아서 감추지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저씨도 이 안에 들어가서 샤워를 했습니다. 다음 장은 더 깜짝 놀랄 일인데, 이게 뭘까요? 화장실입니다. 이게 그나마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정말로 무섭습니다. 아저씨도 무서웠으니까. 자, 화장실 내부를 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더 당겨볼까요? 나무 2개 이렇게 있죠? 거기에다 양발을 놓고 바지 내리고 앉아서 큰일을 보시면 됩니다. 소변 같은 거야 뭐 아무 데서나 봐요. 여자들도 모자로 엉덩이 가리고 그냥 소변 보고, 남자들은 아무 데나 서서 보니까. 그런데 큰 거는 그럴 수 없으니까 화장실을 가는데, 요 밑에가 이젠 이게 가만히 있는 그 개울물이 아니라 흘러내려가는 물입니다. 흘러내려가는. 근데 이 밑에는 고기가 엄청 많습니다. 민물 고기가. 사람이 거기서 이를 보면은 천풍 소리와 함께 물고기들이 팍팍팍팍 무언가를. 그 다음부터 아저씨는 베트남 가면 민물고기를 절대 안 먹습니다. 가물치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나는 그걸 봤거든. 겪어봐서. 예? 이 화장실에서 아저씨는 젊었을 때도 술을 좋아하니까 술을 한 잔 먹고 가면 여기가 또 이끼가 껴서 미끌미끌해. 발가락에다 힘을 얼마나 줘야지 빠질까봐. 나중에는 도저히. 그래서 옛날에, 그러니까 2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이렇게 시골에 있는 베트남 아가씨와 결혼한 한국 신랑들은 처음에 이제 가서 이런 것들을 목격을 해요. 그래서 그 신랑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화장실을 져주는 거였습니다.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너무 위험한 거지, 누가 봐도. 그래서 제일 먼저 화장실이랑 샤워장을 져줍니다. 뭐 그때 당시 뭐 200~300만 원이면 충분히 멋진 화장실과 수세식 화장실과
샤워장을 져줄 수 있었으니까. 자기가 급하니까 일단 져주는 거죠. 일단은 자기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장가 한번 잘못 가가지고 똥물 속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거의 없습니다. 자, 여기는 알고 가면 즐거운 베트남 기념일. 그래서 내가 매달 있는 기념일을 적어놨네요. 몇 월 며칠에 무슨 국제 노동절이 있고, 호지민 탄생 기념일이 있고, 호국 영령의 날, 학생의 날, 엄마의 날, 아빠의 날. 그 베트남은 꽃을 파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구정 때도 국화꽃을 놓고 제를 지냅니다. 그리고 어머니 날도 꽃을 선물하고 애인한테도 꽃을 선물하고 꽃으로 모든 걸 다 표시를 내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기도 한답니다. 자, 그리고 뭐 구정이나 뭐 이렇게 날이 되면 아무래도 사회주의 나라니까 학생들은 공산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베트남 대학생들은 우리나라는 공산주의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산주의는 아닌 것 같고 사회주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학생들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해요. 반대 의견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그래도 무슨 기념일 되면 이렇게 꽃으로 전부 다 치장을 해놔요. 꽃이나 나무로. 다양한 즐거움이 있는 베트남의 전통 축제. 이거는 전국을 아저씨가 다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타이손 축제는 타이손을 가야지 있는 거고, 동다 축제는 동다라는 데를 가야 되고, 깨오사찰 축제는 깨오사찰을 가야 되겠죠. 다 다니면서 베트남 전국을 아마 한 4, 50분 돌아다닌 것 같아요. 한 바퀴 삥 도는 거라 4, 50분 했나 봐요. 베트남 사람보다 훨씬 많이 베트남을 다녔습니다. 빨빨대고. 지금은 가면은 어느 한 군데에 딱 정착을 해서 열흘 정도 있다가 오죠. 그리고 대부분 베트남 젊은 친구들한테 심부름을 시킵니다. 아저씨는 지금 가면 몸이 불편하니까. 자, 이것도 재미난 거. 이게 뭐냐? 거리의 이발사. 의자 하나만 놔두고 벽에다가 거울 하나만 걸어놓고 사람 오면 거기 앉혀서 이발을 해주는 겁니다.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15년 전 얘기입니다. 흔했습니다. 이때는 길 가는 데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시범 삼아 여기서 뭐 한국 돈 1,000원이면 깎으니까 1,000원이나 500원이면 깎으니까 여기서 머리를 이발을 해달라 그랬어. 어떻게 깎아줄까요? 하고 물어보길래 잘 깎아달라 그랬어요. 결과요? 쥐 파먹은 것처럼 쌔 다 깎아놔가지고 한국에 와서 다시 깎았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모자를 쓰고 다녔습니다. 더워 죽겠는데 머리통이 너무 흉물스러워서. 이거 이제 내 딴에는 한국 사람들이 흔히 오해할 것 같은 거 뭐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 이건 베트남어입니다. 영어가 아니라. 김치 아닙니다. 김치. 여기서 CHI는 여자를 뜻하고요. 언니를 뜻합니다. 이건 김은 성입니다. 여기는 마사지 하는데 입니다. 여기 간판입니다. 그 김치하고 읽으면 안 되죠. 김쩌이 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요 편말을 잘 봐야 되는 거는
여기 보면 CAM 있죠. 깜, 마오. 이건 금지입니다. 여길 넘어가지 마십시오라든가. 그럴 때 주로 많이 쓰는 단어인데 출입금지입니다. 출입금지. 아마 이 팻말을 내가 하노이에 가서 대통령, 그러니까 호지민이라는 대통령 그 무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선을 넘어오지 마시오라는 그 근처에서 찍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콕이라는 섬에 가도 이런 게 깜바오라는 게 많이 있는데 그 군부대 지역이라서 그래요. 이거는 그냥 길을 지나가다 우연히 아는 척하고 말 걸어봤는데요. 이거 다 사진 찍어서 한국 잡지에 올릴 건데 괜찮죠 하고 다 물어보고 찍은 겁니다. 모자입니다. 모자인데 내가 이걸 왜 찍었냐면은 베트남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뚱뚱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베트남을 나는 자주 가니까 마르고 왜소하고 날씬하고 이런 모습만 보였는데 베트남 여성들이 잘 먹으니까 점점 이제 살이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도 다이어트하고 옛날에는 없어서 못 먹을 때는 다 말랐었죠. 근데 이제 점점 사는 게 윤택해져 가니까 살이 쪄갑니다. 그러면서 다이어트하고 뚱뚱한 게 흉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야, 이건 내가 푸곡견입니다. 최남단에 푸곡이라는 섬이 있다 그랬죠.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 제가 여기를 갔다가 너무 놀란 거야. 이 친구가 낚싯대 끝에 낚싯바늘도 없어요. 그냥 입질할 수 있는 고기인가 생선인가 멸치인가를 묶어서 바다에다 이렇게 딱 던져놓으면 물고기가 모이잖아요. 그럼 여기 이 강아지가 잠수를 해서 물고기를 잡아옵니다. 얘는 물속에서만 삽니다. 푸곡견입니다. 이 개는 섬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국견이죠. 베트남의 국견. 국견이 몇 개 있는데 몇 종이 있는데 이게 푸곡견입니다. 너무 놀라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아저씨가 대사관 친구랑 얘기해서 한 쌍 정도 데리고 들어올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저씨 쓰러지기 전부터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못 데리고 갔으니까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이게 잡종이 많아서 그냥 오리지널 순수한 혈통인 이 애들은 짠물이잖아요. 또 민물도 아니고 바닷물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잠수를 잘하는지 훌륭한 견종입니다. 그러니까 타고났습니다. 그냥 그게 태어날 때부터 바닷가에 사는 섬에서 사는 아이들이기도 하고 주인에게 복종 잘합니다. 영특합니다. 개인적인 아저씨 생각인데 IQ도 높을 것 같아요. 푸곡견입니다. 알아서 들어가서 물고기 잡아오는. 자, 여기 이제 음식들. 이건 딱 생기게 딱 틀리죠. 이건 다 잔치 음식입니다. 평상시에 베트남 사람도 이렇게 안 먹고 결혼을 하거나 그러니까 어르신들 생일이 다가오거나 그러면 잔치를 해서 집안 사람들을 전부 다 오라 그래서 먹고 즐기는데
돈을 많이 씁니다. 이때는. 그러면은 집안들끼리 돈을 좀 걷죠. 걷어가지고 이렇게 음식들을 장만해서 아주 포식을 하는 날입니다. 아저씨는 이런 데는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음식을 찍는다는 핑계끔 먹으러. 이거는 우리나라 깻잎과 비슷합니다. 거기에다가 간 소고기를 말아서 튀긴 음식입니다. 느끼한 음식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게, 느끼한 음식한테는 전부 다 이렇게 오이를 깝니다. 이까시마라고. 오이랑 파인애플. 그리고 항상 여기에 있는 게 고수, 우리나라 말로, 베트남 말로 응어. 향채죠, 향채. 한국 사람 입에는 이 향채는 안 맞는 사람은 안 맞으니까 걷어내고 먹어야 됩니다. 아저씨는 좋아합니다. 자, 이거는 돼지입니다. 돼지. 편육. 요거는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구웠을 때 껍데기만 벗겨내서 먹기 좋게 썰어서 넣는 요리입니다. 새끼 돼지 한 넉 달 정도 된 돼지를 통째로 바베큐 하는 거를 잔치 때 많이 사용합니다. 베트남은. 물론 있는 사람들만. 그리고 제일 흔한 게 찐 새우 요리. 자, 이건 여주입니다. 여주. 여주국인데 여주를 먹으면 굉장히 쓰거든요. 그런데 이 여주를 먹으면 시큼달콤합니다. 씁쓸함도 물론 있고요. 보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요거는 베트남엔 소시지 유명하거든요. 이건 돼지고기를 익힌 거로 소시지를 만든 겁니다. 생으로 익히지 않은 거를 소시지를 만든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짜라고 하고, 냄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익히지 않은 거. 월남전에 참전했던 한국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고 후유증을 겪고 사는 영화, 하얀전쟁. 안성기 주연입니다. 푸른 옷소매. 이것도 비슷합니다. 월남에 관한 영화들이 우리나라에서 꽤 많이 만들었었는데, 하얀전쟁 아까 안성기 거는 성공했는데 이거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원이가 주연을 맡았네요. 하유미가 베트남 여성 역을 맡았었습니다. 자, 때 설날. 베트남 사람들은 설날을 어떻게 지낼까? 자, 이거부터 읽어볼까요? 쪽몽 남모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쪽몽 남모이. 이 정도면 발음 괜찮은 겁니다. 베트남 가서 잘 못 알아들어, 베트남 사람들이. 두세 번 해야 돼요. 여기 왜 닭을 이렇게 해놨냐면 베트남 정부에서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 베트남 사람들이 도박 근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 단속이 엄청 심한데, 구정 때 3일만은 투개를 허용했습니다. 닭을 가지고 내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 여기서 보면은 종이를 태우고 계시죠? 여기 아저씨가. 이 아저씨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비단을 뜻합니다. 그리고
요 돈도 태우는데 물론 종이돈입니다. 가짜돈. 이게 꼭 구정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사 때도 이렇게 태웁니다. 노잣돈이죠. 돌아가신 분들. 베트남 사람들의 풍습입니다. 꼭 태웁니다. 자, 이거는 자 보세요. 빤익이라는 떡입니다. 절편 만드는 도구. 빤떼기라는 떡입니다. 다 찹쌀떡이에요. 아저씨는 뭐 올해도 먹어봤습니다. 올해도 베트남 친구들이 장사하는 데 가서 부탁을 하면 갖다 주거든요. 가끔가다 베트남 음식이나 생각이 나면 해 먹거나 아니면 좀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정 아줌마들이 저한테는 상당히 친절합니다. 베트남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사람 같으니까 친분이 생겨요. 그리고 아저씨가 책도 한 권씩 주죠. 그리고 이렇게 놀이가 많습니다. 구정되면 여기저기서 막 놀고 먹고 마시고. 아저씨가 집을 짓느라고 중부지방 시골에서 집을 졌는데 구정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구정을 한번 나도 겪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구정 때는 한 달을 놉니다. 1년 동안 버는 걸 한 달 동안 다 쓴 거예요. 계속 먹고 마시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점점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가가라고 써 있죠. 가가 닭이란 뜻입니다. 예, 닭싸움하는 현장 가서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살벌합니다. 닭이 그냥 닭 두 마리가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닭에다 무기를 장착을 해줘요. 내가 찍어서 올렸을 텐데. 자, 볼까요? 이거 보이시죠? 닭에다가 이렇게 날카로운 송곳을 발에다 이렇게 장착을 해줍니다. 양쪽 눈 다. 한번 팍탁탁 하고 싸우면은 여기에 목이 찔리면 즉사를 할 수도 있어요. 닭이. 그리고 싸우다 다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꼬맵니다. 닭이 불쌍했어요. 진 놈은 먹습니다. 뭐 묻어질 리는 없죠. 자, 여기는 빈징이라는 도시인데 빈징이 왜 유명하냐? 어린이 대공원 같은 커다란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너무 넓어가지고 걸어서는 한 바퀴를 못 돕니다. 수영장도 있고 안에 마치 중국의 천안문이나 이런 것처럼 지어놨습니다. 롤러코스터도 있고 아저씨도 재미있어 한 번씩 타봤는데 될 수 있으면 안 타는 게 좋습니다.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고 외국인들이 와서 설치를 해놨어도 외국인들은 다 가고 그래서 약간 위험합니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나라는 보호장치가 다 있어서 브레이크가 잡히는데 상당히 위험하게 잡힙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길 바랍니다. 자, 이런 거. 이게 다 빈증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는 하우장이라는 데입니다. 하우장.
여기는 강 옆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상도시도 수상 물 위에다 저는 집도 많고, 여기는 다 물 위에 저는 집들입니다. 여기서 다 삽니다. 잘 삽니다. 자, 이렇게 시장도 있고요. 시장도 있고, 자, 결혼식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여기 내가 특이한 결혼 풍습이라고 전했네요. 근데 이곳에서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인데, 바삭바삭하고 맛있답니다. 아저씨는 못 먹어봤습니다. 사진만 찍었습니다. 무슨 고기일까요? 쥐고기입니다. 깨끗한 쥐라고, 깨끗하게 사료 먹여서 키우는 쥐라고 하는데 못 믿겠습니다. 믿어도 못 먹습니다. 이 친구가 결혼식 하네요. 여기 쌓인 이 선물들은 오신 손님들한테 나눠줄 선물들입니다. 3일을 해요, 결혼식을. 베트남은 거의 다 잘 살든 못 살든. 그래서 기둥뿌리가 흔들립니다. 보통 자식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 어느 한 부분을 팔아야 돼요. 땅을 판다든가 밭을 판다든가. 배 타고 가서 결혼을 합니다, 얘네들은. 자,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었습니까? 다음은 이제 조금 더 발전한 베트남 모습이 아마 나올 거예요. 얘기를 내가 해드릴 거예요. 빈부차이나 이런 거. 자, 여기까지.